안녕하십니까. 한신대에서 근무했던 권명수입니다. 저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이란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 이번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작년부터 코로나19 그 고통스러운 시국이 1년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돌아보고 한반도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한반도가 2018년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19년, 20년, 21년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돌봄 목회와 목회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목회 신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북한은 70여 년의 휴전 체제 속에서 이렇게 군사의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어떤 틈새가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돌봄 목회와 화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42쪽입니다. 돌봄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 신학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20세기 개신교의 대표적 목회 신학자인 스위스의 트루나이제는 유럽의 도곡권에서 활동한 목회 신학자입니다. 그는 목회 신학 원론 1장에서 첫 줄에 목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전달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라고 목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힐터너는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목회적 돌봄의 기능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는 기독교 신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성서신학, 역사신학, 교리신학, 도덕신학, 심리신학, 미학신학, 비교종교학과 같은 논리중심적 신학과 작동중심의 신학이라고 크게 신학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작동중심은 목양에 해당하는 치유, 지탱, 안내 목회 신학 영역으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설교, 예배는 예배 신학에서 조직과 관련된 양육, 보호 관계는 교회 신학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힐턴의 분류에 보게 되면 목회 신학이란 기능 중심의 목양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회 신학은 신학의 한 분야로서 목양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형성된 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치유, 지탱, 안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클레비쉬와 제클이라고 하는 목회사학자는 2000여 년 전에 목회적 돌봄의 연구를 돌아보고서 돌봄 목회의 화해가 reconciling 기능이 발견하고 이를 추가했습니다. 화해는 소외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목회 기능입니다. 화해는 용서함에서 시작하고 죄의 용서는 선언이고 선포이며 용서의 전제 조건은 고백과 참회입니다. 화해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목회 훈련입니다. 두류 대학의 목회적 돌봄과 목회신학 교수인 넬슨 테이어는 돌봄 목회를 영성적 시각에서 이해합니다. 목회의 중요한 역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전통과 삶을 통해 계시되고 성서 속에 계시된 거룩한 초월자의 차원을 향해 개방적으로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 또 질서를 세우도록 돕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걸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돌봄 목회는 목회자의 1대1의 상담 관계를 넘어 폭넓은 측면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관계되는 해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존 패턴이라는 학자는 목회적 돌봄이란
교역자와 신자가 교역에 참여해서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곧 목회자의 목회를 통하여 행해지게 되는 전체 교역으로 이해하며 445쪽 그 첫 문단 끝 문장인데요. 패턴은 목회 신학의 실천에 현장의 상황의 중요성을 공동체적 상황적 목회 패러다임이란 이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많은 목회 신학자나 상담자들이 각자의 그 신학적 논의 속에 그 상황에 대한 말을 담아냈습니다. 밀러 맥룸모어는 관계망 이해라고 말하고, 그 걸킨과 캡스는 해석학적 이해를 했고, 클라른바는 생태 이론을, 가족 상담학자인 레리 그레함과 머리 조단은 체계 이론을 말했고, 제임스 폴링과 아트 스미스, 에드워드 임벌리는 사회학 및 비판 이론을, 임마누엘 라티는 문화 이론을, 크리스트 누거나 바니 밀러 맥룸모어는 여성주의 이론 또는 젠더 이론을, 또 캐롤 알리는 흑인인데 해방신학적 공동체 이론 등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독특한 이름으로 목회신학을 정의하고 나갔습니다. 이제까지는 서양의 목회 이론을 봤습니다만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실천신학의 개척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박근호는 목회신학이란 목사 중심의 신학 실천이며 기독교 생활론, 교역론,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그리스도 공동체론을 다룹니다. 박근호는 교역의 장이 개인을 돌보는 목양, 또 교회를 돌보는 목회, 세계를 돌보는 목민,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포괄해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기춘 교수는 목회신학이란 신학의 목회적 차원과 목회의 신학적 차원을 결합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클래비쉬와 제클이 말하는 화해 기능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상황은 화해의 목회적 기능이 더욱 필요합니다. 6.25 동란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한에서는 남남 갈등이라고 해서 툭하면 친북이니 종북 좌파니 빨갱이니 하면서 우리들의 건전한 논의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7쪽의 화해의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는 통일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화해와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해서 한반도 70여 년 동안 우리가 통일을 많이 얘기했지만 통일이 진척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조건이 되면 우리가 통일은 자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 시청 베오홀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구상을 세계에다 밝혔는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흑수 통일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연하면서 민족 공동체로 해갈 거다. 라고 말하면서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의지와 상반되는 어떤 통일 행동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시사를 하고 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북한 팀이 참가했고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했으며 2차 남북 정상회담인 5월 26일 날 했고 그 얘기 자세한 얘기는 448쪽에 있는 내용인데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2019년 2월 27일부터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런 것과 같은 2018년 19년은 상당히 그런 희망이 섞였는데 그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신학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화해와 평화를 먼저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시간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돼가지고서
화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화해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화해를 말하고 있고요. 그 화해는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고 또 화해에는 사회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화해에는 신학적인 차원도 있고요. 자료 451, 452, 453쪽을 다 보시고요. 화해 실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화해 실천에 있을 때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의 주체인 북한을 얘기할 때 남한만 얘기했을 때 설립 10년을 만이한 사단법인 민족통일연대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해나가는, 그래서 이영훈 목사와 이만열 교수가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남끼리도 서로 간의 그 남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화해의 실천을 돌보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얘기하는데 교회 예배,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을 정규 예배에 넣어서 우리가 매일 실천하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사죄 확언을 우리가 해간다고 하면 개신교의 화해 무드가 상당히 전폭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나가는 말로 한 문장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56쪽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인데요. 남과 북은 이제 체제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학자 칼 포퍼는 한반도를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분단을 심화시켜 온 거다. 지금부터 할 일은 통일을 의도하지 말고 분단을 심화하는 작업을 우선 중지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 여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브라더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일주일을 살은 적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집에 모셔들었던 분이 독일에서 갓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제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 사우스 코리아냐? 코리아지.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남북으로 그렇게 서로 나눠서 생각해가지고 누가 그 통일을 해주겠냐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코리아 출신이고 이런 하나가 된다는 그 노력을 우리부터 남한부터 깨달은 자부터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그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고요. 감사했습니다.